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진 검색 트리를 배워볼게요. 아마 이진 검색 트리도 해시처럼 어디에선가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목차를 보고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신 분이 안 계실까요? 이상한 점이라기보다는 이전 단원과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구현이 아예 빠져 있어요. 강의에서 구현의 필요성을 늘 강조했었지만 이진 검색 트리는 구현을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첫 번째로 저희는 트리를 아직 안 배워서 설령 이진 검색 트리를 배워도 구현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가장 구현을 다루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데 설령 어찌저찌 이진 검색 트리를 구현했다고 쳐도 저기 챕터에 보이는 자가 균형 트리라는 걸 적용하지 않으면 시간 복잡도가 안 좋아져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가 균형 트리까지 구현을 하고자 하니 자가 균형 트리는 난이도가 헬이라 현실적으로 방법과 구현을 알려드린다 해도 그냥 관상용이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저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밑바닥에서 구현하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써먹지도 못할 거 구현은 다 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에겐 무적의 STL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STL을 가져다 쓰면 돼요. 만약 STL을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이진 검색 트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든 이진 검색 트리를 쓰지 않는 풀이를 찾아내야 해요. 그냥 이진 검색 트리 자체를 구현하는 것도 실수할 여지가 많고 쉽지 않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가균형 트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진 검색 트리는 시간 복잡도가 안 좋아서 높은 확률로 시간 초과가 발생할 거라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든 해시나 이분 탐색과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풀이를 고민해야 해요.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진 검색 트리는 뭔가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트리인데 트리가 뭘까요? 아직 그래프와 트리 자료 구조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았어서 엄밀한 정의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트리는 지금 이 그림처럼 뭔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일 꼭대기를 제외하고 각 동그라미들은 위로 딱 한 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녀석이라고만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정의는 약간 불완전하지만 아무튼 적당히 이해했다 치고 트리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트리에서의 각 원소는 정점이라고 불러요.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완전히 같은 뜻이에요. 트리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정점은 루트라고 해요. 주어진 트리에서는 1번 정점이 루트예요. 그리고 제일 말단에 위치해서 아래로 뻗는 게 없는 정점은 리프예요. 다음으로 정점을 연결하는 선은 간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간선으로 연결된 위아래의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3번 정점은 7번, 8번 정점의 부모 정점이고 7번, 8번 정점은 3번 정점의 자식 정점이에요. 어떤 한 정점에 대해 그 밑에 있는 정점과 간선만을 모은 트리를 서브트리라고 해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트리는 2번 정점에 대한 서브트리예요. 마지막으로 트리의 높이는 위아래로 뻗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요. 노드가 한 개만 있을 때 높이를 1로 두느냐 0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트리의 높이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겠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진 트리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진 트리는 각 노드의 자식이 2개 이하인 트리를 말해요. 자식이 2개 이하이기 때문에 자식을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번 정점은 1번 정점의 왼쪽 자식이고 3번 정점은 1번 정점의 오른쪽 자식이죠. 드디어 이진 검색 트리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왼쪽 서브트리의 모든 값은 부모의 값보다 작고 오른쪽 서브트리의 모든 값은 부모의 값보다 큰 이진 트리를 이진 검색 트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값이 2인 정점을 보면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1은 2보다 작고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3, 4는 2보다 커요. 값이 5인 정점도 살펴보면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1, 2, 3, 4는 5보다 작고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6, 7, 8은 5보다 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데이터를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에 저장하면 되지 왜 굳이 이진 검색 트리를 써서 저장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데 이진 검색 트리를 활용하면 insert, erase, find, update를 모두 O log n에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열에서 insert는 제일 뒤에 붙이면 되니 O1이라고 해도 erase는 배열 중간에 있는 원소가 제거될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ON이에요. find, update 또한 전부 ON이죠. 그런데 이진 검색 트리는 저 연산들이 전부 O log n이기 때문에 erase, find, update가 빈번하다면 이진 검색 트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해시는 비록 충돌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 4개의 연산이 O1이니까 그냥 해시가 이진검색 트리의 상위 호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행히 그렇진 않고 해시에는 없는 이진검색 트리의 강력한 또 다른 특성은 원소가 크기 순으로 정렬된다는 점에 있어요. 예를 들어 해시에 1, 3, 5, 7, 9를 넣어뒀다고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5보다 큰 최초의 원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해볼게요. 해시에서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아예 없어요. 해시라는 구조 자체가 원소를 크기 순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가 아니니까요. 반면 이진검색 트리에서는 5보다 큰 최초의 원소가 무엇인지를 O log n에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nsert, erase, find, update 등이 빈번하면서 동시에 뭔가 원소의 대소와 관련된 성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진검색 트리를 사용해야 해요. 그러면 실제로 insert, erase, find, update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45를 삽입하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45를 바로 루트로 만들어요. 다음으로 25를 삽입할 건데 25는 45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을까요? 이진검색 트리에서 부모보다 작은 값들은 왼쪽에 위치해야 하니 왼쪽에 있겠죠? 45의 왼쪽에 25를 부착해요. 다음으로 35를 삽입할 건데 또 마찬가지로 루트인 45에서 출발한 후에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정해야 해요. 35가 45보다 작으니 왼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왼쪽에는 이미 25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바로 부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5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또 정해야 해요. 35가 25보다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하고 최종적으로 35는 25의 오른쪽에 부착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현재 보고 있는 값과의 대소 비교를 통해 빈 공간을 찾을 때까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돼요. 이 다음부터는 설명을 조금 간소화해서 바로바로 넣을게요. 55를 삽입해보면 45의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 50을 삽입하면 55의 왼쪽으로 가겠죠? 마지막으로 15를 삽입하면 25의 왼쪽으로 가게 돼요. 삽입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찾아볼게요. 검색도 삽입과 비슷하게 루트에서 출발한 후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35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출발은 루트인 45를 사면 될 거고 여기서 35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왼쪽이죠. 35는 45보다 작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지금 보고 있는 값이 딱 35가 되었기 때문에 찾는 과정이 끝나요. 사실 이진 검색 트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점의 제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좀 복잡한데 지금 그림처럼 무턱대고 지워버리면 트리 구조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제거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자식이 없는 정점을 지울 때는 다행히 상황이 좀 쉬운데 그냥 지워도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자식이 한 개인 정점을 지우는 것도 괜찮은데 이 경우에는 자식을 지워진 노드의 자리에 올리면 돼요. 그림에서 15를 지울 때 10을 올려서 원래 이진 검색 트리의 정의인 왼쪽 서브 트리의 모든 값은 부모 값보다 작고 오른쪽 서브 트리의 모든 값은 부모의 값보다 큰 이진 트리라는 조건이 잘 만족되도록 했어요. 하지만 자식이 2개인 정점을 지우는 이 과정은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자식이 1개인 정점을 지울 때와 비슷하게 처리해 보겠다고 25의 자식인 15와 35를 다 45에 달아버리면 45의 자식이 3개가 되어버리니 그럴 수가 없어요. 뇌를 비우고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그냥 25 밑에 있는 10, 13, 15, 32, 34, 35, 40을 싹 다 지웠다가 다시 삽입을 하면 해결이 되긴 할 텐데 저희는 최대한 연산을 덜 하는 방향으로 삭제를 구현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를 보존할 수 있게 어떤 적절한 정점을 25가 있는 위치로 옮기는 건데 25 밑에 있는 정점들 중에서 어떤 걸 25의 자리로 옮겨도 될까요? 일단 32를 보면 32를 지우고 25의 자리로 보내버리면 여전히 이진 검색 트리의 성질을 잘 만족해요. 32를 지우면 자연스럽게 34도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왜 하필 32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32가 25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원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2는 25의 왼쪽에 있는 10, 13, 15보다는 크고 25의 오른쪽에 있는 34, 35, 40보다는 작은 수가 되어서 지금의 25의 위치로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실제 구현을 할 때 32를 어떻게 찾냐면 지우고 싶은 원소에서 일단 오른쪽 자식을 보고 거기서부터 계속 왼쪽으로만 가면 돼요. 비슷한 느낌으로 25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15를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32를 지우고 25로 옮기는 게 별 문제 없었던 이유가 32의 자식이 1개여서였잖아요. 만약 32의 자식이 2개였으면 32를 지우는 게 또 복잡해질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32의 왼쪽 자식이 있었다면 그 원소는 25보다 크고 32보다 작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자식이 있다면 32가 25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원소일 수 없어요. 이렇게 이중검색 트리에서 삽입 검색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요. 세 과정은 모두 트리의 높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정해져요. 만약 왼쪽 트리처럼 각 정점이 대부분 2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다면 높이가 하나 내려갈 때마다 자식의 수가 1, 2, 4, 8 이렇게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정점이 n개에 있다고 치면 높이가 대략 로그 n이에요.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O 로그 n이 돼요. 반면 오른쪽 그림처럼 트리가 편향되어 있다면 높이가 ON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시간 복잡도가 ON이 돼요. 우리는 각 연산을 O 로그 n에 수행하려고 이중 검색 트리를 쓰는 건데 만약 트리가 오른쪽 그림처럼 생기면 그냥 사실상 링크드 리스트에서 삽입 검색 삭제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나와서 그냥 이중 검색 트리를 쓰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1, 2, 3, 4 이렇게 크기 순으로 주어진 원소를 삽입한다면 1이 루트이고 나머지 원소들이 오른쪽에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편향된 트리가 되니 편향된 트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은 아주 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검색 트리가 편향되면 그걸 해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트리를 자가균형 트리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AVL 트리, 레드 블랙 트리가 있어요. 둘 중에서 AVL은 구현이 조금 쉬운 편인데 성능 자체는 레드 블랙 트리가 더 좋아서 STL에 있는 이중검색 트리는 레드 블랙 트리를 가지고 구현되어 있어요. 진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면 지금 이 그림처럼 뭔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트리를 꺾어버려요. 이러면 불균형을 없앨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나면 드디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이중검색 트리를 구현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문제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삽입 삭제가 일어날 때마다 불균형을 확인해야 하는데 각 정점의 자식이 0개, 1개, 2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 방식을 설명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가균형 트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아주 대략적으로 구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만 안 걸로 만족하고 자세한 건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편향성을 해소해주는 자가균형 트리를 사용할 때 비로소 이중검색 트리에서 삽입 검색 삭제가 모두 O 로그 n이 돼요. 계속 강조했지만 이중검색 트리는 이미 STL에 구현이 잘 되어 있고 특히 트리의 편향 문제로 인해 직접 구현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중검색 트리가 필요할 때는 STL을 애용하게 될 거예요. STL에 구현된 해시는 이름이 unordered set, unordered multiset, unordered map이었고 이중검색 트리는 이름이 set, multiset, map이에요. 앞에 붙어있던 unordered 언더바에게 빠져서 타이핑 치기는 편하겠네요. 인터페이스도 거의 똑같아서 이번에 처음 봤지만 친숙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먼저 set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코드를 참고해보세요. 14번째 줄 이전의 내용은 unordered set이랑 차이가 없어요. 단 이중검색 트리는 내부적으로 원소가 크기 순으로 저장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15번째 줄부터 나오는 저 부분이 set이 unordered set과 차별화되는 점이에요. unordered set에서는 마이너스 40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원소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원소를 다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반면 set에서는 원소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O 로그 n에 가능해요. 코드를 보시면 이터레이터가 원소를 가리키고 있고 해당 원소에서 prev나 next나 advance와 같은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begin은 처음 원소의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고 end는 마지막 원소의 한 칸 뒤의 이터레이터를 반환해요. end가 한 칸 뒤에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것도 그렇고 저 이터레이터 자체도 벡터 리스트 등에서 이미 나왔던 거라 그렇게 낯설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10+11 이상부터는 15번째 줄처럼 굳이 저 뭔가 쓰기 쉽게 생긴 자료형을 다 쓰는 대신에 17, 22, 21번째 줄처럼 오토를 쓰겠죠? 한번 코드를 눈으로 잘 봐두고 lower bound, find 같은 멤버 함수도 잘 기억해 뒀다가 써먹기 좋은 문제가 나오면 잘 써먹어 보세요. lower underbar bound는 이분 탐색 단원에서 나왔던 그 lower bound랑 기능이 동일한데 특정 원소가 삽입되어도 오름차순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장 왼쪽 위치를 나타내요. lower bound가 있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장 오른쪽 위치를 나타내는 upper bound랑 lower bound와 upper bound 쌍을 반환한 equal range도 그대로 있어요. 얘네들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보면
셋에서는 진짜 그냥 온갖 연산이 다 O 로그 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size and begin 함수는 그냥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값을 바로 반환할 테니 O1이지만 insert, erase, find, lower bound, next, preview 등은 모두 O 로그 n이에요. 단 어드밴스의 경우에는 한 칸을 움직일 때 O 로그 n이기 때문에 어드밴스 IT, 100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O 로그 n이 아니고 한 칸 움직이는 로그 n 연산을 100번 수행한 상황이란 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멀티셋이에요. unordered 언더바 멀티셋과 마찬가지로 원소의 중복에 허용되는 STL이고 그 점만 유의해서 보면 셋이랑 큰 차이 없이 이해가 가능해요. 10번째 줄과 같이 erase를 하면 15를 한 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15를 지운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16번째 줄을 보시면 find member 함수가 있는데 셋에서의 find member 함수와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셋에서는 어차피 한 개니까 있으면 그 원소의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면 되고 없으면 s.end를 반환하면 됐는데 멀티셋에서는 같은 원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뭘 반환해주지가 조금 애매한데 표준을 보면 그 중에서 아무거나 준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저희가 주로 쓰는 GCC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적어도 제가 실험을 해본 버전들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원소의 이터레이터를 주긴 했다만 이건 구현에 달린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아무거나 준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할게요. 만약 제일 먼저 등장하는 원소의 이터레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find를 쓰는 대신 lower underbar bound를 써야 해요. 그리고 IT2를 보면 100의 upper bound는 100이 들어갔을 때 오름차순위 유지되는 가장 오른쪽 위치니까 시작점으로부터 3칸 떨어진 곳, 즉 멀티셋의 마지막 원소가 있는 곳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곳이에요. 여기는 ms.end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리키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 asterisk IT2를 출력하게끔 했다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요. 이터레이터가 end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값을 참조하도록 하는 거는 set multiset 맵에서 런타임 에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런타임 에러가 발생했다면 이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은 맵이에요. 이 친구도 키로 value를 찾는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는 STL이고 이미 preview, next, lower bound, upper bound 이런 건 앞에서 설명을 잘 했어서 14번째 줄만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IT 1이 가리키는 대상은 pair, string, int이기 때문에 IT1 화살표 first, IT1 화살표 second로 key value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두시면 P가 되고 살이 될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만약 문제를 풀다가 뭔가 set map 느낌의 성질이 필요하면서 특히 lower bound나 preview, next 이런 걸 사용해야만 풀리는 문제라면 꼭 stl set map으로 해결을 해야 해요. 반면에 그냥 키로 value를 빠르게 찾거나 원소의 삽입 검색 삭제만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할 상황이면 stl unordered set, unordered map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속도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는 set map보다 unordered set, unordered map이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et map을 쓰는 걸 선호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unordered set, unordered map은 평균적으로는 빠를지언정 충돌이 얼마나 빈번한가에 따라서 속도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빠르게 동작하는 데는 보장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흔치는 않겠지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하는 데이터를 넣어둔다거나 하면 각 연산이 O1이 아닌 ON에 동작하게 되어서 꼼짝없이 시간 초과가 발생하겠죠? 반면 set map은 평균적으로는 느릴지언정 항상 O log n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던 간에 실행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unordered set, unordered map보다는 set map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살짝 해봐요. 이건 제가 100% 옳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정하면 돼요. 두 번째로 이진 검색 트리의 연산은 확인한 것처럼 O log n이 되는 건 맞지만 같은 O log n 중에서도 상당히 느려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들 중에서 시간 복잡도에 로그가 붙는 걸 생각해보면 이분 탐색이나 정렬 알고리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분 탐색에서는 로그 n번의 연산 동안 인덱스의 값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새로운 노드를 동적 할당으로 생성하거나 편향성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드를 뗐다 붙였다 하거나 하는 식으로 다소 무거운 연산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탐색이나 정렬에서는 n은 100만이라고 할 때 n개의 데이터에서 이분 탐색을 n번 하거나 정렬을 해서 O n log n짜리 연산을 수행한다고 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통과가 되겠다 하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n이 100만일 때 n개의 데이터에서 연산을 n번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부담이 돼요. 상황에 따라 차이는 좀 있지만 보통 저런 상황에서 1초 제한이라고 하면 좀 간당간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O log n이지만 좀 느리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아요. 또
이중 검색 트리를 쓰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n은 100만과 같이 n이 좀 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풀이는 O(n) 로그 n 같고 시간 제한이 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STL-set 맵으로 풀었을 때 시간 초과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땐 일단 구현을 해보고 TLE가 난다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STL unordered set, unordered 맵으로 교체해서 내보고 그래도 또 TLE가 난다면 뭔가 set 맵을 이용하지 않고 2분 3색이나 정렬이나 아니면 그냥 뭐 배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푸는 다른 풀이를 고민해볼 풀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소개해 볼게요. 우선 전 단원에 있던 문제들은 당연히 set 맵으로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 외에 대소 관계가 잘 설정된다는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로 먼저 BOJ7662번 이중 우선순위 Q 문제를 볼게요. 우선순위 Q는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라 조금 상황이 웃기긴 한데 문제가 괜찮아서 들고 왔어요. 우선순위 Q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으니 걱정 마시고 문제를 잘 보시면 삽입, 최대값 삭제, 최소값 삭제를 구현해야 해요. 그냥 배열로 막 구현하면 오케이 제곱이 된다는 건 쉽게 감이 올 거고 해시를 잘 써먹을 방법이 있나 생각해봐도 해시의 특성상 해시 테이블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효율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진 검색 트리는 딱 이 문제의 상황이 적합해요. 트리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루트에서 시작해서 왼쪽 자식을 타고 계속 갔을 때 만나는 원소이고 가장 큰 원소는 루트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자식을 타고 계속 갔을 때 만나는 원소죠. 결론적으로 자가균형 트리라고 할 때 최대값 삭제, 최소값 삭제는 모두 O 로그 n이에요. 삽입도 당연히 O 로그 n이죠. 그래서 이중 검색 트리를 쓸 수 있다는 것만 감을 잡으면 이 문제는 그냥 STL 연습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TL 사용법에 익숙해질 겸 직접 레퍼런스를 보거나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사용법을 토대로 구현해보세요. 또 set, 멀티셋 맵 중에서 무엇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할지도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이 문제는 key value 대응 관계가 필요한 건 아니니 맵보다는 set이나 멀티셋이 나을 거고 또 동일한 정수가 삽입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볼 때 중복된 원소가 있을 수 있으니 멀티셋을 써야겠죠? 제 코드를 참고해보세요. 뭐 좀 기초적인 느낌의 문제라 그냥 잘 짜시면 되긴 하는데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점을 몇 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MS가 empty인데 erase를 하면 런타임 에러가 나요. 그래서 19번째 줄과 같은 처리가 필요해요. 또 최대값을 지울 때는 ms erase ms.end가 아니라 ms erase priv ms.end예요. ms.end는 마지막 원소의 한 칸 뒤를 가리킨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멀티셋을 처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ms erase asterisk ms.begin과 같이 작성한다면 최소값이 여러 개일 때 한 개만 지우는 게 아니라 싹 다 지우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손에 안 익을 수도 있는데 자주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다음 문제는 BOJ1202번 보석도둑 문제예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냅색 DP 같은 느낌이 나고 이게 셋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셋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상덕이가 어떤 방식으로 보석을 선택해야 최대값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사실은 여기서 가쁜 그리디가 튀어나오거든요. 어떤 그리디 풀이가 가능할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리디 단원에서 강조를 했었지만 잘못된 그리디 풀이를 잡았다가는 말짱꽝이기 때문에 그리디 풀이를 떠올린 후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 혹시 좀 깔끔하게 증명을 못하더라도 진짜 다양한 입력 상황들을 생각해보면서 내 풀이가 정당한가 꼭 따져봐야 해요. 그러면 고민을 시작해볼게요. 좀 감이 오나요?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수학적인 직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수학적인 직관력을 잘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 아마 알고리즘을 배우는 속도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빠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설령 직관력이 뛰어나지는 않아서 생판 처음 보는 문제를 잘 풀어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마치 수능을 공부하는 것 마냥 여러 유형들을 익히고 반복 학습을 통해 숙달하면 잘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푸는 그리디 풀이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가장 가격이 높은 보석부터 확인하면서 해당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가방 중 최대 무게가 가장 작은 가방을 이용해 보석을 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먼저 무게가 2이고 가격이 99인 보석은 최대 무게가 2인 가방, 10인 가방 둘 다 수령이 가능한데 둘 중에 최대 무게가 2인 가방을 사용해요.
이렇게 되면 최대 무게가 10인 가방밖에 안 남았으니 그 다음으로 무게가 1이고 가격이 65인 보석을 최대 무게가 10인 가방에 담으면 돼요. 대충 방법은 알겠는데 이 방법이 왜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건 귀류법을 이용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가장 가격이 높은 보석을 담긴 담을 건데 최대 무게가 가장 작은 가방을 이용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가방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서술의 편의를 위해 가방의 이름을 A와 B라고 붙이고 보석의 이름을 X라고 붙였어요. 이런 경우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좀 당연하게 그럴 수 없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굳이 더 큰 가방을 쓰는 게 이득일 수 없겠죠? 조금 그럴싸한 용어로 정리해보면 A 말고 가방 B를 이용해서 더 이득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 경우에 대해서 만약 가방 A에 다른 보석 Y가 있었다면 Y의 무게는 A의 최대 무게보다 작고 B의 최대 무게는 A보다 크다 했으니까 가방 A와 가방 B의 내용물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방 A에 다른 보석이 없다면 그냥 보석 X를 가방 B에서 A로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인 즉슨 우리는 적어도 가방 B에 보석 X를 넣어둔 상황과 동일한 효과를 가방 A에 보석 X를 넣어서 얻을 수 있고 즉 가방 B에 X를 담는 게 가방 A에 X를 담는 것보다 이득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따져야 할 상황이에요. 여기서 끝은 아니고 두 번째로 따져봐야 할 건 보석 X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지 않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는지 여부예요. 물론 비록 실제 그리디 문제를 대회나 코딩 테스트에서 풀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가면서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내용은 머릿속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고 코딩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내 풀이가 정당한지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논리 전기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이 귀류법도 한번 모순을 찾아보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또 마찬가지로 A에 안 넣는 게 이득인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방 A에 다른 보석 Y가 있다면 X가 가장 가격이 크다고 했으니 Y 대신 X를 넣는 게 더 이득이죠. 만약 가방 A에 다른 보석이 없다면 보석 X를 버리는 것보다 A에 넣는 게 더 이득이죠. 결론적으로 보석 X를 담지 않는 게 가방 A에 X를 담는 것보다 이득일 수 없어요. 이렇게 정당성을 차근차근 따져본 결과 그리디 풀이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구현을 하면 되는데 구현을 딱 하려고 본 순간 아 이거 뭔가 단순히 배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구현하면 ONK이고 어떻게 시간 복잡도를 좀 줄여보겠다고 보석을 가격순으로 정렬하고 가방도 최대 무게 순으로 정렬하면 매 순간마다 해당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가방 중 최대 무게가 가장 작은 가방 자체는 2분 탐색으로 O 로그 K에 찾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채워진 가방을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배열이면 제거가 OK여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배열로는 어떻게 잘 안되고 대신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면 해당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가방 중 최대 무게가 가장 작은 가방도 O 로그 K에 찾고 가방의 제거도 O 로그 K에 할 수 있어요.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코드가 나오니까 구현을 해보고 넘어오세요.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방을 이진 검색 트리로 관리해요. 그렇게 되면 매 순간마다 해당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가방 중 최대 무게가 가장 작은 가방을 찾는 걸 로어 언더바 바운드 함수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때 무게가 중복될 수 있으니 셋 대신 멀티셋을 이용해야 하고 답을 담을 n스는 인트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니 롱롱으로 둬야 해요. 그리고 32번째 줄과 같이 만약 로어 바운드를 한 결과가 100.end일 경우에는 최대 무게가 m 이상의 가방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컨티뉴를 꼭 해줘야 해요. 이외에 다른 구현의 디테일은 직접 코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이진 검색 트리 강의도 끝이 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원소가 크기 순으로 저장되어 있고 삽입 삭제 검색 등이 전부 O 로그 n에 동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n이 커서 on 제곱은 통과가 안 될 상황이고 원소의 대소 관계가 필요한데 삽입 혹은 삭제가 빈번하다면 이진 검색 트리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꼭 대소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키로 밸류를 빠르게 찾거나 원소의 삽입 검색 삭제만 빠르게 처리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도 해도 unordered set, unordered map을 쓰듯이 set map을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강의를 여기서 마칠게요.